이어서 교육 인프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더 좀 부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니까 교수의 딜레마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수의 딜레마.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지난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을 연장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일단 AI 교수 에이전트라고 얘기할까요? 교수 에이전트가 기존의 교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대신한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기존 사람 교수죠. 사람 교수의 역할 중 일정 부분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필 인스티튜트라고 얘기를 했죠. 필 인스티튜트라는 어떤 가상의 어떤 온라인 대학입니다. 뭐 가상이 아니고 뭐 어떤 뭐 온라인 대학이라고 하죠. 실제 건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수 에이전트가 기존 교수, 사람 교수 역할을 일정 부분 대행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서울대와 카이스트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유니스트라든가 포항공대 포스텍이라든가 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 비용이 얼마 정도 될지 한번 상기해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볼 때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 4년제 컴퓨터공학과입니다. 4년제 컴공과를 자동화한다 그러면 물론 완전한 자동화는 아니에요. 사람이 할 일은 남아있죠. 당연히 남아있는데 일정 부분 자동화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대략 6천만 원 정도 나왔었죠. 6천만 원이었는데 만 원이 띄어쓰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네. 6천만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요게 맞는지 요게 맞는지 아니면 요게 맞는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시간 난 김에 띄어쓰기 한번 볼까요? 만 원 띄어쓰기 하면은 그렇군요. 만 원처럼 띄어쓰는 게 맞네요. 그러면은 6천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어디 갔나요? 제가 방금 작업하던 내용이 여기 있네. 자, 6천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인데 만약에 학과가 이걸 다 합쳐서 100개 학과라고 가정을 합시다. 중복되는 거 다 없애고 하면은 학과면은 이게 그러면은 60억 정도가 되죠. 60억 되는데 원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를 썼을 경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10 엔비디아 A10 A100 GPU를 쓴다고 가정할 때서는 클라우드를 쓴다고 할 때 60억 원 정도 들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웨이의 910B였나요? 910B. 근데 지금 나온 거는 910C가 또 나왔어요. 910C로서 이걸 한다 그러면은 대충 계산 딴져 보니까 학과당 한 15억 정도, 10억에서 15억 정도 돼요. 그래서 10 아니죠.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100개 학과라고 한다면은 1.5 천만 원이고 따라서 100개 학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15억 정도 되겠네요. 15억 원 정도면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폰스텍의 4년제 교과과정 학과들을 다 일단 일정 부분 자동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재는 오픈소스 이고 그리고 LLM도 오픈소스 오픈소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툴로도 있고 오픈소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능이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딥식 R1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R1 딥식 R1은 오픈소스와 클로즈드 소스를 다 합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IQ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얘가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저것 써봤더니 근데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클로드도 굉장히 상세하고 소넷 3.7 그리고 딥 리서치도 굉장히 상세하게 연구 보고서를 생성하는데 이 친구들은 많이 아는데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딥식은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요점만 꼭 필요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교재는 오픈소스하고 LLM도 오픈소스로 하고 그리고 파인 튜닝도 오픈소스로 진행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튜닝은 항상 스펠링을 쓰기 힘들어요. 또 오픈소스
그러니까 데이터와 그 웨이트를 다 오픈소스로 한다는 말이에요. 소스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일단 기존 사람 교수보다 뭐 딱히 모자람이 없는 AI 교수를 형성할 수가 있죠. AI 프로페서 에이전트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어떤 책하고 교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게 더 크잖아요. 그죠? 서울대에 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서울대 가는 이유는 서울대 교수들이 똑똑하고 서울대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서울대에 가면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학습자,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죠. 여기에 아마 메리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대의 메리트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네임밸류, 졸업 후 네임밸류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동창회라든가 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어떤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크죠.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15억 정도 투자를 해서 대학을 필 인스티튜트라는 걸 만든다 하더라도 요게 안 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일종의 4년제 온라인 대학입니다. 4년제 온라인 AI 기반이죠. AI 기반의 온라인 대학.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네. 대학이라고는 대학 시스템. 교육부에 등록한다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요런 측면 요걸 제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바로 제주 AI 교육도시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AI 교육도시는 4만 명의 학생이에요. AI 교육도시는 시민 6만 그리고 학생 4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4만 명이 그러니까 한국인 비중을 대략 10%, 10에서 30%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뭐 기타 등등 아세안 국가라든가 다국적이죠 아마도 등등.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10%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90%는 이렇게 다국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의 어떤 졸업 후에 한국 내의 인맥을 구성하는 거지만 만약 제주 AI 교육 도시를 다국적 도시로 구성하고 그리고 각국으로부터 똑똑한 인재들을 불러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메리트다. 서울대보다 메리트가 낮다는 거죠. 비교 우위를 가진다. 어차피 뭐 대학 순위 평가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최근 2024년도 대학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대학 순위 미국이 어디서 발표했죠? 했는데 1등이 하버드였고 그리고 10등이 MIT였죠. MIT 1등 하버드 나왔는데 나머지 2등부터 9등까지는 다 중국이었죠. 중국의 여러 가지 있었죠. 중국 칭화대, 베이징대, 그리고 샹하이 교통대, 그리고 딥시크를 만든 저장대 이런 대학이 다 2등에서부터 9등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등에서 9등까지 중국에 있는 대학들과 10등인 MIT가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공동으로 필 인스티튜트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바로 교환 학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학생 시스템.
그래서 제주도에서 1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MIT 가서 1년 공부하고, 그리고 중국의 저장대학이나 칭화대나 교통대학교 가서 1년 공부하고, 또 상해하면 푸단따쉐 복단대학도 따지 빼놓을 수 없죠. 복단대학 가서 또 1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포스텍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학비를 기존에 아마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비를 기존 대비 10분의 1에서 뭐 심하다 그러면 100분의 1까지. 그죠? 까지 낮출 수 있죠. 낮출 수 있다.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 전면적 교육복지가 가능하다. 전면적 무상 교육복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필 인스티튜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면, 그러니까 지난 영상 2개의 영상을 지금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마무리 짓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왜냐니까 AI 교수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 교수들이 하는 걸 보고 뺏기는 게 AI 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 에이전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건데, 교수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뭐냐니까, 일단 책, 오픈 소스로 공개된 모든 책과, 그리고 뭐 전문 포럼이라든가 혹은 전문 잡지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AI가 이해를 하는지 뭐 이해를 못 하는지 그건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거나 읽고 해당 지식을 습득하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건데, 이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파인 튜닝인데, 그럼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이 파인 튜닝된 AI 에이전트는, 교수 에이전트는 기존 교수들보다도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좀 더 낫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지만은 컴퓨터 시스템은 한계라는 걸 딱히 없잖아요. 지식을 넣는 데 있어서는. 그죠? 뭐 물론 이제 어떤 창의적인 생각, 뭐 영감 이런 데서는 사람을 못 따라오겠지만, 지식만 따지고 보면 훨씬 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교수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거 가장 핵심적인 게 특히 논문들을 읽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공과 교수를 내가 만들고 싶다. 컴공과 교수. 그러면은 컴퓨터 과학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읽는 겁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공개된 모든 지식을 흡수하는데, 특히 뭘 흡수하느냐니까 논문을 흡수하는 거예요. 논문하고 뭐 특허라는 건 다 공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개하지 않으면 특허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면, 이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렇죠? 각국의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과 특허란 말이에요. 만약에 교수들이 논문과 특허를 공개하지 않으면 큰 공과 교수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만들어진 교수 에이전트가 실제 사람 교수보다도 지식 면에서 훨씬 더 낫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교수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교수들도 사회인이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학교 자체가 직장인데, 어쨌거나 서울대보다도 경쟁력이 훨씬 뛰어난 어떤 대학이 학비는 10분의 1 혹은 20분의 1 수준으로 해서 학생들을 모집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서울대가 한국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나 네임밸류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문 닫을 수밖에 없죠. 다른 지방 대학과 똑같은 운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수들이 논문과 특허를 발표 안 하면 돼. 그죠? 그죠? 논문과 특허를 발표하지 않으면 교수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논문과 특허를 발표하지 않으면 교수 자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수들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제목을 교수의 딜레마라고 붙인 겁니다.